그날 오후 12시 반쯤 119에 다급히 신고를 해왔다는 엄마. 아기를 씻기려 아기 욕조에 잠시 넣어뒀는데 그만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구급차에 올랐고 110km에 이르는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아기를 봤을 때 모를 수가 없어요. 아, 이건 누가 봐도 무조건 맞았구나. 멍 자국이 일단 많이 보였고요. 멍이 좀 많으니까 색깔도 다 달랐고, 팔꿈치, 코 밑에도 상처가 있었고, 머리 쪽에 멍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피, 여기 안에까지. 그날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마부터 머리, 눈 주변까지 붉고 푸른 흔적들이 관찰됩니다. 개복을 했을 때 안에서 피가 엄청 쏟아져 나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애 뱃속에 500cc 정도 혈액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조그만데 사실 500cc 정도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었던 거거든요, 배 안에. 익수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다. 사실 외력에 의해서 뭔가 간이나 비장 같은 게 찢어지지 않고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에 빠진 것만으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복강 뇌출혈. 의심스러운 흔적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CT 찍었을 때는 이게 뇌출혈이 있었는데 요 정도 나이대에 뇌출혈이 쉽게 생기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되게 약간 전형적인 그 아동 학대의 정황들이거든요. 생후 4개월의 아기는 결국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쓸쓸히 133일의 짧은 생을 마감한 헤드니.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뇌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만났을 때에도 끝까지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는 엄마 양 씨. 그날 헤드니를 혼자 욕조에 두고 나왔던 양 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날의 진실을 가려낼 단서가 하나 있는 듯합니다. 담당 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홈캠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범행 장소가 안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방 홈캠에서 피해자의 영상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홈캠은 영상뿐 아니라 음성이 녹음되기 때문에 저희 수사관님들께서 다 들으셨어요. 아주 강도 높은 폭행과 구타하는 소리가 확인이 돼요. 사건 당일 한참 동안 방이 비어있어 별달리 기록된 게 없어 보였던 홈캠. 하지만 볼륨을 높이자 보이지 않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경 꼬물대며 잠을 청하는 헤드니. 이때가 헤드니의 마지막 평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0시 40분경 엄마 기척에 화들짝 놀란 헤드니가 잠에서 깨어나고 양 씨가 아기를 둘러맨 채 나가는 것까지는 이미 확인한 것과 동일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이 흐른 뒤 당시 양 씨 감정은 몹시도 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몹시도 불길한 소리. 울부짖던 헤드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집안엔 어느새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때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놓칠 뻔했던 사건의 실체. 잔혹하고 끔찍한 비밀이 홈캠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결국 그 홈캠의 기록 안에서 양 씨의 침묵을 깨뜨릴 더욱 확실한 증거를 잡아냈습니다.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홈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작은 방에 있는 홈캠,
둘 다 압수를 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심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학대하는 영상이 굉장히 강도가 심합니다.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에요. 사건 열흘 전인 10월 12일 안방에 들어온 양 씨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찾는다던 양 씨가 베개로 헤드니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동이 이어집니다. 마치 짐짝 다루듯 아기를 대하는 양 씨. 아기를 곱게 내려놓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팔다리는 지금 관절이 굉장히 연결이 약한 상태고 인대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뼈가 빠지는 탈구가 되게 잘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뇌에 있는 혈관들도 약하기 때문에 흔들린 충격으로 그 혈관들이 찢어지기도 해요. 당연히 아기 뇌에 뇌출혈이나 이런 뇌진탕 같은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고장 69cm. 그 작은 몸에 남겨진 숱한 멍과 흔적들은 어쩌면 양 씨의 이러한 행동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가려봐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아이를 때린 사실도 인정하고 욕조에 피해 아동을 홀로 넣어뒀다는 사실까지도 인정을 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을 하는 중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익사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를 목욕을 시켰는데 뭐 이러다가 실수로 아기가 죽었어요 해야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헤드니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양 씨가 아이를 고의로 물에 빠뜨렸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 엄마가 홈캠이 있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학대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참아요.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고 느꼈을 때 그나마 홈캠이 없는 영역으로 아이를 물건들이 들고 나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패턴이 엿보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홈캠이 없는 거실에서는 더 잔혹한 행동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사건 당일 직장에서 소식을 듣고 급히 광주의 병원으로 왔다는 서 씨. 처음에는 친모의 아동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 홈캠 영상이 발견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것이 학대인 줄 몰랐다. 이 정도는 아이를 키우면서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 씨의 무자비한 행동이 있었을 때 아빠 서 씨는 분명 집에 있었습니다. 혜든이를 향한 아내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았고 그때마다 아이가 괴롭게 운다는 걸 알고도 서 씨는 그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 홈캠을 통해 학대 현장에 서 씨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서 서 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서 씨의 행적을 쫓던 우리는 도무지 믿기 힘든 충격적인 정황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면 그 내역이 남죠. 한 번 왔어요? 딱 한 번 왔어요.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22일이요. 몇 시에 왔어요? 10시요. 아침 10시요? 아니요, 저녁 10시요. 사건 당일인 10월 22일 밤 10시 혜든이가 생사의 기로에서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시각 서 씨가 향한 곳은 성매매업소였습니다. 3년 전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는 두 사람. 그들은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고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걸까? 밝은 성격이었다는 양 씨는 결혼과 출산으로 일을 그만둔 뒤 육아에 전념해 왔다고 합니다. 자기는 결혼한 게 더 좋다고, 결혼하면서 자기는 안정됐다, 후회 안 한다고, 첫째 낳을 때도 좋다고 막 그러면서 되게 이쁘게 잘 키우는데요. 얼마 안 돼갖고 둘째 생겼다길래 야 진짜
SNS 계정이 따로 있을 만큼 첫째에게 정성이었다는 양 씨. 첫째에게도 학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전혀 학대 소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 둘 다 양 씨의 친자녀이지만 남매를 대하는 태도는 온도차가 극명해 보입니다. 첫째에겐 한없이 다정하지만 둘째에겐 폭력적인 엄마 양 씨. 엄청 집착이 심했거든요. 얘 때문에 한테 신경을 못 쓴다고 그랬어요. 얘 때문에 첫째 돌잔치 못했다. 둘째 혜든이를 임신하고 만삭이 됐을 쯤 첫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양 씨. 하지만 갑작스런 자궁 수축으로 입원하게 됐고 결국 고대하던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원망하고 뭐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아이에게 자기들의 많은 걸 투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작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갈고 닦기를 이제 하다가 예기치 않게 다른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너 따위 노이즈가 나를 못 놀게 해, 못 쉬게 해, 나를 시끄럽게 해서 나를 신경질 나게 해, 어디 감히라는 태도예요. 아기를 대하는 태도가 시종일관 그래요.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 자녀는 어떤 의미였던 걸까? 남편하고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아기를 낳는 게 남편과의 관계를 조금은 더 윤택하게 한다거나 원활하게 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성이 생각했거나. 사건 당일 오전부터 남편 서 씨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던 양 씨의 메시지는 혜든이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었을 오전 11시 20분경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 씨의 스트레스와 분노, 그 시작과 끝에는 남편 서 씨가 있는 듯합니다. 얘는 또 내가 낳자버렸냐? 네가 낳았지? 이러면서 되게 공격을 좀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 낳은 것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너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집을 나갈 때도 있었어요. 싸우고. 그러니까 애기들만 방치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구속된 뒤 아내의 무고함을 주장했던 서 씨.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담겨있는 홈캠을 제출한 거죠. 결국 자신이 제출한 홈캠으로 방임의 덜미가 잡힌 서 씨. 이 영상 속에서 자신이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회피를 한 거죠. 평소에 아이가 학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도 회피의 방어 기제를 많이 써온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됐는데 불구하고. 가해를 일삼는 엄마와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회피하기 급급했던 아빠. 이들 곁에서 혜든이를 구해줄 또 다른 가족은 없었던 걸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에 기소했지만 한사코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양 씨. 우리는 접견을 통해 수감 중인 친모 양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잘못 인정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씻다가 멍 못 보셨어요? 애가 배밀이 하면서 물건에 찢기도 하고 낙상도 있었어요. 홈캠 봤어요? 틀어서 봤는데 잘 기억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라기보다는 혼자 첫째랑 둘째 돌보고 빨리 아이를 재워야 해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멍은 평소 아이 스스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양 씨. 결국 과호흡을 호소하며 서둘러 접견을 중단했습니다. 오는 3월 26일 1심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 수사기관은 최대한의 증거를 모았고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